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 허가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300평이죠. 300평 미만인데 이 물량이요. 총 건축 허가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수주 현황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사 사무소가 전국적으로 등록한 것만 보면은 16,000개 사무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95% 이상이 1인, 2인 미만의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무소가 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굉장히 소규모 건축물이겠죠. 소규모 건축물을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좀 보겠습니다. 물론 소규모 건축물도 3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제 소규모 건축물은 66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온 통계가 없고요. 대략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300평이니까 대략 5층, 6층짜리 그런 건축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 정말로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에 먹거리가 있는 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허가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따로 통계를 잡아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총 건축 허가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전국적인 통계를 보실까요? 전국적인 통계를 보시면 2019년도가 21만 8,269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25만여 건이 되는데요. 증감이 32,414동이 되겠습니다. 비율이 마이너스 12.9%인데, 자, 비율을 보시면은 전체 통계의 비율과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9%인데요. 여기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7%입니다. 마이너스 15.7%. 아까 보셨던 총 물량보다는 그 감소폭이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대전, 울산, 세종 요 세 개의 자치지구는 상당히 감소폭이 매우 컸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6%, 울산이 20.8%, 대전광역시가 마이너스 28.3%, 그리고 제주 보시죠. 제주가 마이너스 17.4%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만 보더라도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상당히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산은 마이너스 10%, 인천, 광주도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마이너스 35.6%, 마이너스 28.3% 이 지역은 정말로 체감하기에는 마이너스 50% 정도의 체감을 아마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의 물량이 감소했다라고 보면은 설계사무소가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마이너스 15.7%인데요. 체감은 마이너스 30%, 40%까지 느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19년도에 이 지역들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만 한번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살펴보시면요. 2019년도에 전체 건축 허가 총 물량을 이제 100%로 잡고요. 서울특별시 허가 건수가 1,839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1,662건이 감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3.3%가 전체 허가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자, 2019년도에 서울특별시 건축허 사무소의 개수가 대략 한 5,500여 개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500여 개소에서 허가 건수가 1,839건이니까 이거를 사무소별로 나눠보면 대략 1.97건이 되겠습니다. 1.97건. 2건이 안 됩니다. 1년에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는 건물이죠, 건물. 건물이 작거나 크거나. 이거를 평균으로 따지면은
1.97건이라는 거죠. 이거는 전체 물량이기 때문에 큰 면적도 있고 작은 면적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 허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 허가가 82.5%죠. 아까 전국적 통계를 보면 93%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82.5%가 되겠습니다. 자, 82.5%에서 허가 건수가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 8,943건으로 1,669건이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15.7%인데요. 여기서 서울특별시 건축사 사무소 숫자를 보면 5,500개로 보신다면 사무소당 1.63건이 되겠습니다. 1.63건. 2018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2018년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이 허가 건수를 보면 2.12건이었는데요. 정말로 마이너스 15.7%로 상당한 폭으로 줄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통계로 보더라도 1년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을 1.63건, 2건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게 우리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실질적인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계사무소가 5,500개인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고 있는 설계사무소는 50%라고 보면은 대략 2,500여 개나 약 3,000여 개 사무소가 인허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9,000건으로 보면은 한 사무소당 대략 한 3건 정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통계가 됩니다. 300평 미만의 건축 허가를 한 3건 정도를 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전체적인 사무소로 보면은 1.63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 허가를 내고 있는 사무소가 약 3,000여 개 사무소라고 보면은 1년에 300평 미만의 허가를 3건 정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건축 허가, 건축주 유형별로 한번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건축주 유형이 개인과 법인과 공공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2019년도에 이 경기가 안 좋았는데 여기에서 개인과 법인과 공공의 건축주별로 유형을 따져보면 어느 쪽에서 감소폭이 더 컸는지 이거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설계사무소를 운영을 할 때 건축주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업 전략이라든가 수주 전략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따로 자료를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자, 건축허가 건축주 유형별 인허가 통계를 한번 보시면 좀 놀랄 만한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자료 보시면은요. 자, 소유자별이죠. 소유자별 2019년도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개인과 법인과 공공 기타 있는데요. 개인은 17만 2,800여 건이 허가가 났고 법인은 43,132건, 공공은 8,500건이 되겠습니다. 자, 비율로 보시면은요. 비율로 보시면은 이제 동수와 연면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동수로 보면은 건물 수라고 봅니다. 건물 수. 건물 수로 보면은 개인 소유의 건축 허가가 73%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의 동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은 18%죠. 법인은 18%, 공공은 4%, 기타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동수는 건물이 작고 크고 상관없이 통계로 잡히는 게 동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연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면적. 연면적이 왜 중요하냐? 연면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설계 업무 대가를 산정을 할 때에 이 연면적을 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작은 거를 많이 하는 것보다 큰 건물 하나 하는 게 설계 업무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자, 연면적의 통계를 보시면요. 개인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으로 보시면. 자, 법인은 놀랍게도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건물 동수로 보면은 1.8개가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반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의 동수와 연면적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나고 있습니다. 자, 공공발주는 우리가 허가
건이나 면적 건으로 보면은 대략 4 내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발주는 대부분 현상설계죠. 현상설계 물량이 1년에 허가 나는 물량과 연면적의 물량을 보면은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같은 경우는 공공발주 외에 뭐 다른 용도의 이런 물량인데요. 허가 동수는 5%지만 의외로 면적은 1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여러분이 이 통계를 보시면 아무래도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개인의 소유의 물량, 73%의 물량이죠. 73%의 물량이 연면적으로 보면은 29%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사실 개인 소유의 인허가 물량을 많이 해도 연면적이 2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은 작기 때문에 업무 대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은 그런 거죠. 건수는 많지만 총 업무 대가의 비율로 보면은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법인 소유, 우리가 법인 소유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회사죠. 회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허가 동수는 작지만 물량의 연면적으로 보면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건을 하더라도 연면적이 굉장히 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수주 전략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으로 가게 되면 이 법인의 일을 더 공략하는 것이 설계 업무 대가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통계 지표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공공설계입니다. 공공발주는 2020년부터 대대적으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1억 원 이상은 무조건 공공설계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나 2018년, 19년 쭉 통계를 보면은 대략 공공발주 물량이 4%에서 5%입니다. 4%에서 5%. 자, 이 5%의 물량을 가지고 현상 설계를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그 5%를 가지고 많은 설계사무소가 경쟁을 치르기 때문에 공공 현상이 대략 30대 1, 40대 1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통계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전략을 짜야 될지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각 소유자별로 통계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통계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자, 소유자별로 한번 보는데 개인입니다. 개인의 소유자별 허가를 보니까 개인이 건축 허가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3%. 건물 동수로 보면은 73%입니다. 73%인데요. 건물 수로 보면은 73%죠. 연면적으로 보면은 23%다. 동수는 많지만 면적은 작다라는 그 통계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국적인 통계를 보실까요? 전국적인 통계는 2019년도에 17만 2,802건입니다. 2018년도에는 20만 3,570건이죠. 이거는 면적하고 상관없이 전체 물량을 보는 겁니다. 증감이 마이너스 3만 768건. 비율로 보면 마이너스 15.1%죠. 예. 15.1%에 보면은 개인과 소유자별 통계 없이 전체 물량 통계로보다는 훨씬 더 그 비율이 감소폭이 더 큽니다. 12%인데 여기는 15%죠. 자, 빨갛게 쭉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전체 평균을 넘어가는 지자체가 이 빨갛게 칠해진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세종특별자치시가 무려 마이너스 41%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건축 허가의 개인의 물량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건축사 사무소 분들은 거의 일감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국 평균을 넘어가는 지자체가 이 굉장히 빨갛게 칠해진 곳입니다. 광주광역시, 대전, 울산 무려 24%, 37%. 대전도 꽤 크죠. 대전이 상당히 경기 한파를 크게 겪었던 지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울산도 그렇고요. 제주 같은 경우도 개인의 허가 물량이 무려 마이너스 20%입니다. 굉장히 전국 평균을 넘어가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요즘 제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주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그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자, 서울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8%, 부산 마이너스 14.8%, 대구 마이너스 16.9%, 인천 마이너스 17.7%. 상당히 큰 물량으로 개인의 허가 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개인이 건축을 하기에는 경기 한파에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부동산 한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사실 개인들이 건축 허가를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건축사는 계속 배출되고 있고, 건축사가 은퇴가 없다 보니까 사무소에 폐업은 없고, 건축의 물량은 줄어들고, 그래서 2020년도는 2019년도보다 더 어려워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